안녕하십니까, 최창현 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도치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치법은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장 속에 이 도치가 된 상태의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알아보고 도치되었다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치가 어떤 원리로 됐는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의 어원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치는요,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아래 위로 뒤집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도치는 정상적인 순서는 왜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도치가 되게 되면 얘네들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져요? VS의 어순이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의문문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의문문 만들면 주어와 서술어가 뒤집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치법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치법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깔끔하게 정의해 봅시다. 자, 도치법이란 뭐냐 하면 역시 강조하는 법 중에 하나가 도치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도치법과 이삐댓 강조법이 있는데 오늘은 도치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강조어구 기억나죠? 또 몰라? 그럼 안 되는데, 나 진짜로 안 돼. 자,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강조어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도치법은요, 이 도치되는 과정인데 문장의 첫머리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강조어구를.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VS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좀 썰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재밌을까 싶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재미없어도 웃지 마. 자, 옛날에 항상 1등만 하는 주어가 있었어요. 또 항상 2등만 하는 서술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꼴찌를 하는 어리버리한 동글동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얘가 맨 앞에 있는 1등을 앞서가 버린 거야. 이해가 돼요? 썰렁하다 그랬잖아. 내가 썰렁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1등이던 주어가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그래서 뒤집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안 웃겨? 안 웃겨도 웃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어낸 주제인데. 자, 어때요? 도치가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 도치법은요, 이 뒤에 맨날 꼴찌만 하던 이 얼렁얼렁한 얘가 문장 첫머리로 나가는 순간, 그죠? 원래 있던 주어, 1등만 하던 주어가 속이 뒤집어져서 뒤집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도치법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도치법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자,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학생은 쉬운데요. 이 도치법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문법적인 성질을 이해합니다. 많이 듣던 내용인데,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천재들이니까. 동사는요, 문법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동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했던 게 뭐니? 자동사, 타동사 있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자동사. 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동사를 분류하는 건데 그 여러 분류 방법 중에서 문법적 성질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면 특수동사라고 하는 것과 일반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특수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바로 비동사하고 조동사가 있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일반 동사예요. 근데 왜 갑자기 선생님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냐? 바로 우리가 이거 사실 의문문 만들 때 여러분들 배웠었어요. 도치시킬 때. 이거 의문 만드는 법 안 하려면 다 아는 내용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수업을 해야 돼요? 이 듣는 학생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조건에 수업을 해야지 선생님 수업을 잘 알아듣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듣기 싫은 애들은 앞으로 땡기면 되잖아. 왜 화를 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도치법을 쓰고자 하는 문장이 나오면요, 그 문장의 서술어에 한번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는 리멤버가 서술어고요, 얘는 해부신이 서술어거든요. 그러면 리멤버는 일반 동사예요. 근데 이 해부신은요 특수동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또 물어본다. 선생님 왜 해부신이 특수동사예요? 비동사하고 조동사가 특수동사라면서요. 해부신은 비동사도 아니고 해부가 조동사입니까? 조동사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놈들이 있어요. 아우 승질나게. 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어요. 근데요, have가 조동사예요. 예? have가 조동사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근데 우리 이거 조동사 시간에 배웠어. 나는 이미 가르쳐줬다고. 자, 잠깐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또 선생님이 또 잘난 척 좀 해야 되겠네. 자, 조동사가 뭐냐면요. 한 문장의, 잘 들어 이놈들아. 한 문장의 서술어가, 그죠? 서술어가 둘 이상의 동사로 이루어질 때 제일 마지막 동사를 본동사라고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마지막 동사는 뭐니? 시작. 이게 have seen이 서술어인데 동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때 이 she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본동사고 그 나머지는 조동사예요. 이게 문법에 정말 중요한 정의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may나 can, will, should 이런 게 조동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기는 이 have도 조동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별표 5개 주겠어요. 이거 하나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그 문장의 서술어, 도치를 시키거나 혹은 의문문을 만들고자 할 때 그 동사가 일반 동사이냐 아니면 이건 일반 동사의 경우잖아요. 아니면 특수동사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그 방법이 완전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문을 두 가지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 동사인 경우와 특수동사인 경우.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확실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도치를 해볼게요. 여기 주황색 글을 해놓은 거, 주황색 표시를 해놓은 이 단어를 강조할 거예요. 즉, 강조구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는데, 난 얘를 들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이 well, 주황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표현했을 때 이 well이 문장 첫머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뒤집어져야 되겠죠. 아유,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그지?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라는 사실은 설마 알고 있겠죠? 자, 아까 말했죠. 주어가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웰이 앞으로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때 일반 동사는요.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일반 동사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반 동사는 do, the, 지가 항상 같이 쓰이죠. 다시 뭐라고? 어떤 경우든 뒤집어질 때는 일반 동사일 때는 두더지가 딱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리멤버가 현재형이죠? 1인칭이잖아요. 그러면 두더지는 두가 나오죠. 이렇게 두. 만약에 3인칭 다수 현재이면 뭐가 나와요? 더즈가 나오고 이게 과거라면 뭐가 나와요? did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쵸? i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멤버는 원형이 그대로 쓰이는 것. 우리 의문 만들 때 해봐서 알죠? 의문 만드는 거 아시죠? 선생님이 솔직히 여러분들 잘 아는데 내가 너무 번잡더라서 여러분들 저 선생님 정말 짜증난다. 내가 이렇게 아는 내용을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짓거리고 난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이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는 특히나 문법을 저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배운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 대학생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니까. 뻥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겹더라도 짜증나면 돌려 앞으로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은요. before를 앞으로 내세웠어요. 자, before를 강조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뒤집어야 되는데 얘는 뭐니? have가 무슨 동사야? 특수동사죠? 특수동사일 때는 그냥 뒤집어요. 문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작. 예, 문자 그대로. 예. 얘 펜이 왜 이러나 몰라. 그죠? have 하고 i가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그대로 쓰면 게임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도치법을 이용해서 강조어구들을 도치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강조어가 well이잖아요. before죠.
그럼 왜 강조했어요? 네. 왜를 강조하거나 비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은 전에다. 이렇게 번역하라는 의미예요. 설사 그렇게 번역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비포라는 걸 굳이 내세우고 싶다는 거야. 내가 잘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잘 기억한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죠. 나는 그 장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강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드디어 강조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치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문장을 이용해서 강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자, 앞으로 선생님과 공부를 쭉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선생님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럴 학생이 있을까? 하여튼 우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선생님과 도치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잘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이런 기본기가 돼 있어야 실제 독해 지문을 보면서 도치를 우리가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공부 또 공부. 공부 또 공부. 자, 오늘은 여기까지.